여러분들은 TQQQ를 장기 투자해보는 상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? 만약 TQQQ를 1999년부터 매달 샀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? 돈을 많이 벌긴 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랬을까요? 그리고 그 과정도 순탄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비기어입니다.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버리지 ETF인 TQQQ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TQQQ는 티커에서 보이듯 이 QQQ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. 우리는 나스닥이 그저 우상향하는 지수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이 항상 순탄치는 않았습니다. 2000년부터 IT 버블 붕괴로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무려 3년 동안 80%가 넘게 빠지는 일이 있었고요.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1년 반 동안 무려 50%가 넘게 하락했습니다. 이렇게 기초지수의 변동성이 극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TQQQ도 과연 안전했을까요? 계산하기에 앞서 TQQQ는 2010년 2월에 상장해서 그 전의 데이터는 가져올 수 없는데요. 그래서 그 이전의 차트도 볼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1999년에 상장한 QQQ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계산했습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TQQQ만의 운영 수수료도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수합 비용이 고려되어야 했는데 수합 비용은 당시 금리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계산한 값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사전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당신은 TQQQ를 1999년 3월부터 월급을 받는 매달 21일 때마다 1000달러씩 사기 시작합니다. 1999년 2월에 TQQQ의 가격은 27달러로 시작합니다. 당신은 1000달러로 총 37주를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나스닥이 올라서 주당 29달러가 되었고 총 35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. 그리고 매수한 지 13개월 차인 2000년 3월에는 무려 주당 170달러까지 올라서 당신은 6주밖에 사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. IT 버블 붕괴가 시작된 거죠. TQQQ는 한 달 만에 무려 65%가 하락하면서 주당 45달러가 되었습니다. 당신은 불안함이 생겼지만 14주를 더 매수합니다. 하지만 하락은 좀처럼 끝나지 않습니다. 2000년 12월 TQQQ는 고점에서 무려 95%가 하락하면서 주당 9달러가 되었고 2002년 10월에는 최고점 대비 99.9%가 하락해서 0.2달러가 되었습니다. 1달러 아래로 내려와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처했지만 당신은 그저 없는 돈인 셈 치자면서 5604주를 사고 그 이후로 자동 매수로 매달 1000달러씩 계속 매수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. 그렇게 당신은 28년 동안 일하면서 매달 월급을 TQQQ에 매수하다가 2026년 4월이 되었습니다. 과연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? 그 전에 예상 주가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. 우리는 TQQQ의 이 지점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 지점까지 매수를 하다가 멈추었습니다. 닷컴 버블 이후 끝없는 하락으로 아직 주가는 전고점 근처에도 못 간 상태입니다. 당신은 떨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어봅니다.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. 당신의 매년 연말 계좌 수익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 1999년 매수하기 시작한 해에 수익률 215%를 찍고 그 이후부터 7년간 회복하지 못하고 2006년이 되어서야 본전에 왔습니다.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수익률이 39%로 올라왔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5분의 1 토막이 납니다.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것은 매수하기 시작한 이후로 13년이 지난 2012년부터였습니다. 그렇게 28년을 존버한 끝에 QQQ의 수익률은 무려 9,049%를 달성합니다. 당신이 28년 동안 투자한 총 금액은 4억 2,380만 원이고 TQQQ 투자로 주식 평가 자산이 381억 4,200만 원이 되었습니다. 비과세 250만 원을 떼고 당신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양도세로 무려 82억 9,70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. 주가는 전고점까지 도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이 차트는 당신이 매수할 때 TQQQ의 평단가를 실시간으로 따라간 것입니다. Y축 스케일이 너무 작아 이것을 다시 로그 스케일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 차트를 보면 평단가가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2026년 4월 23일 TQQQ의 가격은 주당 59.22달러였는데 당신의 평단가는 겨우 0.65달러였으니까요. 이렇게 재미있는 과정을 도와서 TQQQ를 알아보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을 겁니다. 주식 계좌를 보면 견딜 수 없는 변동성이었거든요. 다음은 매년 TQQQ에 그해 발생한 고점 대비 하락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. 매년 초가 되면 다시 하락폭을 0%로 초기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, 2001년, 2002년에 3년 연속으로 무려 90% 이상 하락했습니다. 2008년에도
고점 대비 88% 하락했고 코로나 급락장인 2020년에는 70%, 러우 전쟁인 2022년에는 81% 하락했죠. 이걸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. 그렇지만 연초 대비 연말의 수익은 이렇게 28년 중 8년을 제외한 20년 동안에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결과가 시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 첫 번째, TQQQ는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하지만 하락할 때는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. 28년의 기간 중 6번인 6년 동안 무려 70%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. 두 번째, 이 엄청난 하락은 의미봉리를 만들어냅니다. TQQQ는 한배수 ETF인 QQQ를 비로소 2013년에 되어서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. 즉, 증시가 너무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아무리 적립식 매수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ETF가 최고였습니다. 세 번째, TQQQ는 큰 하락장이 왔을 땐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에 도착하더라도 회복하기까지 연단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은퇴를 앞둔 시기 전에는 매도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결국 주식은 현금화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노후 자금을 베팅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하락률이었으니까요. 혹자는 지금과 2000년, 2008년이 다르다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. 미국은 2008년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올라가지만 주가는 이렇다 할 만한 하락 없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니까요.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 이때 성공한 경험으로 이후에 위기가 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고로 그 이후에 하락장의 빈도가 많이 줄어든 편인데 그럼에도 이 부채가 터지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데이터를 취하기 위해서 2000년과 2008년 폭락장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준을 두고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내용이 TQQQ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? TQQQ를 막연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는 다른 레버리지 ETF도 분석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장투하기에 최적의 ETF인지도 알아보려고 하니 구독해주시면 열심히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비기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